옛날 옛적 아름다운 남원의 산과들 사이로 한 마을이 번성하고 있었다. 그 마을에는 유난히 밝고 아름다운 별들이 밤하늘에 가득한 고요한 정원이 있었다. 이곳은 별빛 정원이라 불리웠고 마을 사람들은 정원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별빛 정원에는 항상 은은한 빛이 맴돌았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별빛이라고 전해졌다. 하지만 별빛 정원의 비밀은 단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이에 대해 오래된 이야기를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오래전 하늘의 선녀와 인간 사냥꾼이 사랑에 빠져 남은 지역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두 사람의 사랑은 순수하였고 세상 어느 곳보다도 찬란하게 빛났다. 그러나 하늘의 규율을 지키지 않고 인간과 사랑에 빠진 선녀는 천상의 벌을 받아 인간 세상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 사냥꾼은 선녀를 위해 별빛이 쏟아지는 정원을 만들었고 그들만의 은신처로 삼았다.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며 정원에 내려와 빛을 선사했다고 한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 정원을 별빛 정원이라 부르며 두 사람의 사랑의 전설을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그리고 누군가 진실한 사랑을 원한다면 이 정원을 찾아가 순수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하지만 정원을 찾는 길은 쉽지 않았다. 깊은 숲속 험난한 길을 걸어야 했고 오직 진실한 사랑을 간직한 자만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원을 찾으려 했으나 자신의 욕심이나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자는 결코 그곳에 다다를 수 없었다. 한편 최근 그 마을에 서울에서 온 젊은 학자가 나타났다. 그는 옛날 문헌을 연구하던 중 남원의 전설에 매료되어 이곳을 찾아왔던 것이다. 그는 별빛 정원의 전설을 탐구하며 사랑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젊은 학자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별빛 정원의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밤 그는 조용히 길을 나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남몰래 간직해온 사랑의 고백이 있었다. 숱한 바람과 쓰러지는 초목들을 헤치며 나아간 끝에 드디어 그는 별빛 정원의 입구에 서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 속사랑을 고백하며 소원을 빌었다. 그러자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도 밝게 빛나며 그의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다. 비로소 그는 별빛 정원의 진정한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별빛은 곧 사랑의 기적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사랑의 힘이 이 고요한 정원에 깃들어 있었던 것이다. 젊은 학자는 마음속 깊이 깨달음을 얻고 마을로 돌아갔으며 그도 또 하나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남원의 별빛 정원은 여전히 밤하늘의 별들과 함께 순수한 사랑을 지켜나가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충청북도 음성군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미지의 장소입니다. 산과 들로 둘러싸인 이 지역에는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을 따라 음성을 찾은 여행자들은 마치 시공간을 초월한 듯한 묘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옛날 옛적 음성에는 서산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특별한 이유로 인해 마을 전체가 침묵의 마법에 걸려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눈짓과 손짓으로 소통을 이어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지 못할 때의 답답함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신비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늙고 쇠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중앙에 있는 우물가에 서서 긴 호흡을 내쉰 후 마침내 마을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말을 걸었습니다. 너희가 잃어버린 목소리는 이곳 어딘가에 있단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진정한 소리를 알아야 한다네 라고 할머니는 말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긴 고민에 빠졌습니다.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숨겨진 진정한 소리를 알아야 한다니 그것이 곧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이란 걸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을에는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항상 휘파람을 불며 마을 주변의 숲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마을에서 가장 용감하다고 믿었습니다. 소녀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매일같이 숲으로 떠났습니다. 숲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흐르는 개울물 소리,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까지.
소녀는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소녀는 자신이 들은 소리들이 자연의 목소리일 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잃어버린 목소리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숲의 중심부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작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호수는 마치 거울처럼 맑았으며 그 위로는 연기처럼 신비한 형체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호수 앞에 앉아 무언가 강렬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호수에서 차분하고 쓸쓸한 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오래전부터 잠들어 있던 목소리가 깨어난 듯한 소리였습니다. 소녀는 그 소리에 맞춰 마음속에서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몸 주위로 빛이 감돌며 소녀가 잃어버린 목소리로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이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을 마주하며 자연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조금씩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게 잃어버린 목소리를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마을은 침묵의 마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 음성지역에 전해 내려오며 그곳을 찾은 이들에게 자신만의 진정한 목소리를 찾도록 영감을 줍니다. 음성의 숲은 이제도 여전히 그 신비한 소리들을 간직한 채 지나가는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속삭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신안지역의 푸른 바다에 고요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파도는 잔잔했고 해무가 서서히 거치며 드러나는 작은 섬들은 마치 바다가 빚은 특별한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들 섬들에는 알지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곳 신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 중 하나는 바로 바다의 여신과 바위섬의 비밀 이야기입니다. 아득한 세월 전 이 바다에는 아름다운 여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해운으로 바다와 구름을 다스리는 힘을 가진 신으로 유명했습니다. 해운은 매일 아침 파란 하늘을 열어 햇빛을 찬란히 내리비추게 하고 저녁이면 구름을 불러 황홀한 노을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해운의 은혜로운 힘에 깊이 감사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녀의 기적 같은 힘만이 바다를 통해 전해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운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고기잡이 하러 나가는 어부들에게는 풍어를 가져다주고 항해자들에게는 안전한 길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 한켠에서 느낀 외로움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위섬 사이를 떠도는 외로운 영혼들 그리고 바닷속에 잠긴 수많은 이야기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해운은 바닷가에 살던 청년 서운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서운은 바다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지니고 있었고 그에 못지않은 호기심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신안의 수많은 섬들을 탐험하며 그곳에 숨겨진 비밀들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바위섬 근처에서 태풍으로 인해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했을 때 해운은 서운을 구해 바위섬의 정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새벽이 되어 눈을 뜬 서운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곳은 해운의 신비로운 정원이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해조음과 함께 천상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해운은 서운에게 자신의 정원을 구경시켜주며 자신이 느꼈던 외로움과 신비의 비밀들을 나누었습니다. 서운은 해운의 이야기와 정원의 경이로움에 감동하고 그녀의 외로움을 함께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해운은 서운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안의 섬들에게 전설과 이야기를 심고 사람들이 그 섬들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서운은 이 임무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해운과 함께 각 섬의 전설을 심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신안의 바위섬들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곳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해운은 자신의 존재를 그저 자연의 일부로 남겨두기로 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바다의 여신을 추억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신안의 바위섬들은 신비로운 전설과 함께 오늘날까지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가끔씩 해운의 속삭임을 듣는다고도 전해지니 여러분도 바다의 여신이 전하는 비밀을 찾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정주의 한적한 시골에는 수백 년 된 소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소나무 숲은 청주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장소였으며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려는 노력 덕분에 여전히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숲 가장자리에는 마을 사람들이 전설이라고 여기는 올빼미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올빼미어는 마치 지혜로운 영물처럼 보여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움과 경외감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올빼미어가 밤이 되면 소나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무들이 세상을 지켜보며 들은 것을 전해 듣는다고 믿었습니다. 올빼미어는 안개가 가득한 밤이면 소나무 중 가장 오래된 소나미라 불리는 나무에 앉아 흰 달빛 아래에서 고요히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소나미는 낮 동안 숲을 지나는 사람들의 소망과 고민을 들으며 올빼미어에게 이를 전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올빼미어는 소나미와의 교감 중에 특별한 소망을 들었습니다. 작은 마을 소년 준호가 자신이 사랑하는 삼촌을 위해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나미는 소년이 보산폭포에서 마주친 아름다운 무지개에 너무 감명받아 그것을 삼촌에게 선물하고 싶어하며 올빼미어에게 소년의 소원을 들어줄 방법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올빼미어는 수많은 해를 살며 쌓아온 지혜로 모든 도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올빼미어는 숲의 영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 보산폭포의 물방울과 달빛에 무지개를 담을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다음 날 소년 준호는 소나미가 가르쳐준 대로 보산폭포에 가서 올빼미어가 마련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맑아지며 달빛과 물방울들이 조화를 이루어 마치 무지개가 실제로 손에 담길 것처럼 아름답게 비추었습니다. 준호는 이 장면을 디지털 카메라에 담아 결국 삼촌에게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준호의 삼촌은 이 선물을 받고 무척 감동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예술이라며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의 이미지는 소나무 숲과 마을의 올빼미어와 소나미를 잇는 전설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주의 소나무와 올빼미어는 그들의 지혜로운 소년의 순수한 소망을 이루어 주었고 그 뒤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언제나처럼 오늘 밤에도 올빼미어는 소나미와 더불어 새로운 이야기와 전설을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